안녕하세요. 육아를 기비탄구하며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맘입니다. 매월 좋은 육아서를 선별하여 추천드리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추천드린 육아서의 주제는 영유아 발달입니다. 3권의 꼭 읽어야 되는 책들과 한 권에 선택하여 읽으면 좋은 책을 알려드렸는데요. 100여 분이 넘게 계속되었던 긴 라방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신혜진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교육기관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것과 로운맘이 실제로 따져봤던 것들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독하는 로운맘의 라방 중 우리 아이 첫 기간에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 발췌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워킹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교육기관에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로운맘이 소망이를 만 23개월 채우고 24개월 되기 직전에 놀이학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지금 피드에도 올렸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왜 놀이학교를 보내냐. 근데 그 대답 요구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 봐요. 243페이지. 따라랑.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짜자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포인트가 달라요. 무엇보다 아이의 준비 정도가 중요합니다. 낯선 상황에서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성장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혜진 박사님이 아이들을 발도르프로 교육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숲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7년 주기로 아이의 발달을 따져서 보고 인생을 모두 이제 7년 주기로 나눠서 크게 발달을 나눠서 보거든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근데 이제 7세가 되었을 때 아이의 몸과 마음이 성장했는지를 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통나무든 몸이든 이렇게 감쌌을 때 그 손끝이 양손끝이 다 닿지 않는다면 그만큼만 이제 아이의 몸이 성장이 아직 어린다고 한다면은 심지어 초등학교도 1년 늦게 보내요. 예, 그 정도의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발도르프 교육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혜진 박사님이 아이들을 그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성장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요. 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물론 다 떠나서 이분은 일단 심리, 발달, 정신과 이제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관에 보낼 때 여기서는 영어를 가르친다더라, 저기는 가베를 한다더라 하면 어디에 보낼 것인지 고민하기 전에 내 아이의 상태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커리큘럼부터 따져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이의 나이다. 여자의 경우는 적어도 24개월 넘어야 되고 남자애들은 발달 느리니까 1년은 더 있다 보내는 것이 좋다.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기는 하죠. 성별을 불문하고 36개월 정도를 적당한 시기로 보고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할 것은 아이의 상태이다. 여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보내기보다는 이제 베이비시터 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겼다고 하죠. 가정보육을 한 거죠. 그리고 36개월 넘겼을 때 교육기관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기준 또한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나라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상담을 했고 집에서 가깝고 안전한 보육과 놀이식하는 학습을 하는 곳으로 보냈다. 이처럼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아이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에 보내야 한다면 아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렇죠. 염두에 두어야 되죠. 적응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해요. 네. 특히 예민한 아이의 경우 적응을 빨리 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이를 나무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너무 못 견뎌하고 잠도 잘 못하는 등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 도우미를 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민한 아이에게 그런 환경은 두뇌 발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온 전문가의 조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간을 선택할 때는 따뜻한 보육과 재미있는 학습이 선택 기준이다. 시설이나 프로그램보다 먼저 선생님의 자질을 따져봐야 된다. 선생님의 근속기간. 그리고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되도록 전인 교육을 하는 곳. 아이를 제대로 보호해주면서 재미를 주고 또래와 어울림 속에서 규칙을 익히게 하는 곳. 적어도 한글이나 영어 같은 특정 과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교육기관에는 보낼 필요가 없다. 3, 4세에 가장 필요한 배움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학습만 강조하는 교육기관은 아이에게 기술은 가르쳐줄 수 있을지언정 마음가짐을 길러줄 수가 없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것.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 분이시고 그냥 가장 정확한, 가장 맞는 기준을 설명하고 적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도 아마 상담을 할 때는 조금은 더 그래도 원칙은 지키시겠지만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니까 원칙은 지키시겠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다르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실제에서는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책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나에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로운맘이 왜 지금 놀이학교를 보냈는지를 그냥 엄마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저희 이모님에게 많은 부분 포기하고 그냥 보육 아이와 같이 웃으실 수 있고 아이 기저귀 제때제때 잘 갈아주시고 밥 잘 먹여주시고 더러운 거 닦아주시고 아이 사랑해주시고 요 기준으로 모든 그것만 채우면 됐다. 집안일이 있고 뭐고 책 읽어주기고 영어 노출이고 CD 틀어 다 필요 없다.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저희 이모님 만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또 저희 이모님이 제가 또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짚어주시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노력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분이면 정말 저는 거의 뭐 8, 90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모님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두 돌이 다 돼 가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흔히 말하는 심심해하는 게 느껴져요. 아이는 이제 맨날 집에만 있고 코로나니까 갇혀 살고 그리고 뭐 또래도 없으니까 학습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옛날은 뭐 대가족이고 뭐 집에 언니, 오빠, 형 뭐 있고 뭐 이모, 삼촌 있으니까 집안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이모님하고 둘이 1대1로 있거나 엄마랑 1대1로 있거나 아빠랑 1대1로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너무 치우칠 수밖에 없겠다. 너무 제한된 환경이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한 20개월만 돼도 아이가 읽는 책의 글밥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말이 발화되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 뭐 발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딱 봐도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도 상당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로운맘도 결국은 기관에 보내야겠다라고 뒤늦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린이집이 이미 다 인원이 찼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원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했었던 게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위생을 철저히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면서 워킹 디스턴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저는 찾았어요. 갈 수 있다면 뭐가 됐든 저는 안전사고를 가장 줄이고 싶었고 제가 안전면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못하면은 뭐 당연히 셔틀 태워야 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동네 안에 워킹 디스턴스에서 이제 걸어갈 만한 거리에서 좋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서 놀이학교를 찾아보니
3군데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럼 당연히 일단 동커 뒤져서 이제 평을 보죠. 그러면은 보통 3세반부터 봤을 때 3세반 선생님이 진짜 가장 중요하거든요. 3세반은 보육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보육을 잘 해주실 수 있나. 보육이라 하면 잘 먹이고 기저귀 잘 갈아주고 똥 싸면은 잘 닦아주고 아기가 졸려면 그 신호 캐치해서 좀 재워주고 이런 보육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인지 이에 집중을 하고 보고, 또 코로나 시대니까 얼마만큼 이제 아이들을 이제 뭐 완전히 분리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과 위생관념을 가지고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각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몬테소리 유치원 이제 셔틀 타고 보내야 되는 몬테소리 유치원 2군데까지 알아봤으니까 대면 상담을 하러 가는 곳은 총 4군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셔틀 있는 곳 2곳 제외하고 지하물이 몬테소리여도 나는 셔틀 3, 4세는 아니다. 그래서 안 하고 이제 3, 4세 때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동네 놀이학교 2군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생 좀 더 철저해 보이는 곳으로 먼저 마음이 쏠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여기도 이제 보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보육 기능이 보육 능력이 있는 3세반 선생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근데 그런 평들은 사실 일단 동커에 가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준도 3년 이상이었어요. 3년 이상. 글쎄요, 뭐 4세반, 5세반이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는데 3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보육을 잘하시는 분,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이라는 거였고,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의 낮잠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소망이 같은 경우는 그 무렵에 이제 낮잠을 하루에 한 번, 23개월, 24개월에는 하루에 한 번 낮잠을 잤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 이제 점심을 먹은 직후였거든요. 1시에서 1시 반.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낮잠을 기관에서 자야 되는데, 놀이학교는 기본적으로 일찍 퇴원을 하원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낮잠을 기관에서 자야 되는데, 놀이학교는 기본적으로 일찍 퇴원을 하원을 하기 때문에 낮잠을 안 재워요. 2시까지 안 재우는데, 저는 근데 1시 아이가 졸리면 안 재워야 되느냐. 근데 이제 2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워낙 여기서 신나게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피곤함을 이기면서도 놀고, 그리고 2시에 이제 픽업을 오면 그때 이제 돌아가는 길에 기절해서 잠을 자던지 그런다고 한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3시, 3시 반에 하원을 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오잖아요. 근데 놀이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한 군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한 군데도 그런 류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의 발달과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졸려하면 우리는 저쪽 공간에서 아이를 재워요. 그리고 뭐 작년의 경우에도 몇 명의 아이가 1년 동안 계속 낮잠을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되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놀이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네, 조금 재수가 없나요? 예, 돈 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좋게 프로그램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낮잠이 중요했어요. 그 비싼 돈을 내고 있는데 애는 가서 1시간씩이라도 자야 된다는 거, 그 수업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제가 더 쏠렸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놀이 프로그램인데, 놀이학교 프로그램들 진짜 다 좋은데, 뭐 사실 0, 3세 시기가 놀이가 학습이고 학습이 놀이고 뭐 놀이가 교육이고 교육이 놀이고 막 이런 시기여서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학습식, 그러니까 우리가 3, 6세 이후 학령기에 해야 되는 그런 학습식 있잖아요. 막 알파벳하고 막 일부러 알파벳 노출하고 한글 노출하고 막 뭐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해요. 혹시 그것을 너무 선호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무조건 놀이,
놀이 신나게 놀다 가라. 가서 근데 집에서는 미술놀이를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없고 체육놀이를 신나게 할 수 없으니 너무 제한되어 있는 환경이니 그런 놀이를 신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 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놀이학교, 어차피 어린이집 아니고 내 돈 내고 놀이학교를 보내야 되는 판국이라면 한 영어도 그래도 영어로 놀아주는 시간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갖고 근데 지금 보낸 놀이학교가 좋았던 게 제가 딱 원했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발레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발레를 영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좋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그리고 또 뭐였지? 그 수업 중에 또 무슨 놀이가 있는데 무슨 놀이 시간인데 그 놀이도 발레 말고 뭐였지? 그 놀이도 한 번 더 영어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다. 제 기준에서는 그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의 놀이학교를 선택한 게 이제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생, 워킹 디스턴스, 낮잠, 그리고 보육 능력, 그 다음에 놀이. 네. 그 이외에 이제 아이가 너무 경직될 것 같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선택하지 않았고, 그치만 또 이 또한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소망이를 몬테소리 거기 기관에 보내고 싶었는데 18개월부터 토들러반이 있으니까요. 보내고 싶었는데 일단 거기도 낮잠 몬테소리도 낮잠 안 재워요. 그래서 일단 거기도 워킹 디스턴스 아닌 거에 낮잠도 안 재워. 그러니까 안 됐었고, 그리고 소망이의 기질이 좀 남자아이 같아요. 그냥 에너지 많고 활발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고 활발하니까 조금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집중 있는 환경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이제 발달 전문가 분들의 이렇게 책들 읽어보면 나와요. 그냥 됐고 생긴 대로 일단은 키우자. 생긴 대로 키우자라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럼 아이가 활발하면 충분히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조금 글쎄요, 소망이가 로운이처럼 좀 더 정확한 비교 대상은 될 수는 없지만 좀 더 차분하고 집중을 하는 아이였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낮잠을 감수하고라도 몬테소리 토들러반에 보냈을까요? 그래, 고민은 더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기준에서 제가 기간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이 아이의 발달 책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수다를 떨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고민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주어요, 이 책들이. 그래서 이 두 책은 일단 그냥 옆구리에 끼고 태어나서부터 만 4세까지 실대대로 펼치면서 고민될 때마다 보면서 기준 삼고 방향 잡으셔야 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